처음 정치를 이야기했었던 그 시기, 저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찾아왔던 동료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치를 그만하고 필요한 정치를 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간은 우리가 항상 혁신,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그간에 놓친 것들, 이제 필요한 정치, 즉 실용의 정치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1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IT 업계, 금융업계, 그리고 언론계와 청와대를 거쳐 고 이해찬 대표님께 발탁이 돼서 정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민으로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제게 가장 컸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10분, 아침에 30분이 결국 하루 일과 중에서 내게 만들어내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네, 그 앞에 PT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민들의 삶은 결국 시간 주권, 내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간 버스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버스가 부족해서 서울로 가는 시간이 지체됐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서울과 경기도의 행정의 벽이 높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체감 행정, 도민의 삶을 올리는 체감 행정을 해 나갈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저는 복잡한 이야기보다 간단한 비전들을 한 5가지 정도 여러분께 제시를 할까 합니다. 경기도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들, 이 경기도 간의 이동,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좀 빠르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교통혁명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들어봤는데요.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GTX 링. GTX 링이 뭘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서울엔 2호선이 있죠. 경기도에는 경기도형 2호선, 순환 열차, GTX 링이 필요합니다. 역간 2분 정도의 서울의 2호선에 비해서 이 드넓은 경기도를 다니기 위해서는 GTX 링과 같이 빠른 고속열차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에 10곳 정도의 거점들을 연결해주는 GTX 링, 이를 통해서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틀이 됩니다. 저는 출마를 앞두고 철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추계까지 빠르게 만들어냈었습니다. 이 예산 추계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학습하고 결과를 낸 끝에 이 GTX 링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께 다음 들을 얘기는 이 GTX 링과 함께 경기도 전역을 연결하게 되는 거점들, 즉 어떻게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인가, P10 프로젝트, 판교 10개 만들기,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도는 GRDP가 세계 우리나라 1위입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와 남부를 나누고 보면은 결국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전역에 판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선 경기도에 있는 3기 신도시의 자족용지를 이용합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30분 권역 내에 만드는 도시로서 각각의 자족용지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에는 38만 평 정도의 자족용지가 존재를 하고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18만 평 정도의 자족용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자족용지는 하드웨어가 되고 여기에 기업들을 어떤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런 스킴들, 즉 제도를 만들게 되면 먼저 5개의 판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GTX 링과 P10 프로젝트를 연결하게 되면 경기도 전역에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경기 북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경기도의 GRDP는 우리나라의 1위. 하지만 북부 지역의 10개 지역만 떼서 생각을 하게 되면 전국 최하위권에 머뭅니다. 앞서서 후보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많은 규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 제가 경기 북부에 대한 문제를 부딪히고 나서 찾게 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고양시하고 수원시에서 만들어낸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수도권 규제 중에서 과밀억제 권역을 풀어내게 될 경우에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경제적 효과는 정확하게 70조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 자료들을 행정학회에 넘겨서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50조 정도가 인천, 서울, 경기에서 유발되는 경제 효과이고 나머지는 비수도권에서 만들어지는 경제 효과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나오는 경제 효과 중에서 한 15조 정도를 특별 회계에 담아서 이를 통해서 다른 비수도권을 지원을 하게 되고 나머지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이 경제 유발 효과를 통해 어려운 지역들을 지원하게 된다면 저희는 이 균형 발전들을 P10 프로젝트, GTX, 링과 함께 재원으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힘이 없구나. 한때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문제도 나왔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가 들어갔죠. 이제는 경기 북부 메가시티, 즉 함께 공동체로서 어떤 특별한 도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책임을 지고 협상을 이끌어 나간다. 그래서 규제혁신위원회 같은 종합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부와 기타 다른 광역단체들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서 협상에 직접적으로 임한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릴 말씀은 5분 생활권 돌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을 다녀보니까 이 매일 아침 아내하고 전쟁입니다. 오늘은 내가 데려갈지, 퇴근할 땐 누가 데려올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지낼 때 제가 이것들을 정책적으로 국회의원이 돼서 어떻게 풀어냈나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5분 생활권 돌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행신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KTX역이 있고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지나갑니다. 아침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아이를 맡기고 다시 한 20분을 달려와서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뭔가 거점형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바로 역 옆에서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끝에 철도공단과 함께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거점형 어린이집을 만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도 고향에 있고요. 두 번째도 고향에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만들고 나니까 부모들의 칭찬들이 대단했습니다. 아이를 직접 맡기고 7시 때에 맡기고 돌아올 때 9시 때까지만 아이를 데려갈 수 있으면 이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아이들 걱정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점형 어린이집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구도심, 농촌 이런 지역 특성들도 고려를 해서 이 낮은 돌봄 체계를 좀 지역 특성에 맞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는 어촌도 있고 산촌도 있고 농촌도 있습니다. 작지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 본 끝에 이 돌봄이란 결국 일괄되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가 아니다. 그 지역에 맞게 돌봄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건대 5분 돌봄센터, 돌봄 사랑방, 이동형 돌봄 거점을 경기도 전역에 1000개 거점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민생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략 26조 2천 정도에 되는 민생 추경에 대해 의결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설명을 주셨고요. 경기도는 이에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체감형 재정집행, 즉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삭감된 복지 예산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이 예산들은 임기가 시작되는 7월에 바로 복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에서 3분기만 담겨있던 청년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 복원과 함께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골목경제의 직접적인 재정 여건을 저희가 만들어서 투입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민생 추경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선거에 나가면서 골목골목을 다녀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도 바뀌고 주가도 부양되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우리도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실제 내게 체감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선 지방정부에서 체감되는 행정을 해야만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체감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전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재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뽑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실제 체감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지도자에 대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21년간 샐러리맨으로 경기도에 살면서 정치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 끝에 필요한 정치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년 전 대선 후보가 됐었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께서 제게 수행실장을 제안하면서 첫 번째 꺼냈던 얘기가 실용이었습니다. 실용. 우리가 함께 국민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삶을 바꿔내는 실용. 이 실용을 통해서 억강부양, 대동세상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죠. 권한을 위임받고 그 권한을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험들이 있고 크고 작은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택과 교통에 대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들 속에서, 도민들 속에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신다면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도민들에게 자주 보이는 그런 도정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5일부터 7일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저는 저의 도전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는 그 도전을 더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7일까지 있는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경기도는 한준호입니다.